자, 우리 사회에 가끔 가다가 보면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비본질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비본질을 내세워서 총알바지를 시키고, 그리고 비본질은 본질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장단을 이렇게 맞추다가 결국은 꼬리를 자르면서 이 본질은 빠져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흔히 암흑가에서 바지 사장이라는 그런 말들도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어제 보면 이 조국 때문에 우울증 왔다, 심지어 입이 비뚤어지는 구안 와사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서민 교수 등 1618명 주부와 고등학생 학부모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의 범죄로 우라통이 와서 구안 와사가 생겼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민 교수도 참가했어요. 자, 참가자 중에 한 명은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냈는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의전원으로 전원해 일전대 학점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 잤고 우울증 약까지 먹었다. 그래서 조국의 입시 비리는 그가 말한 가재 붕어 개구리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조 장관과 그의 처 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치가 떨린다.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에서 소시민들이 조국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보면요, 이 진중건이가 조국이라는 애물로 중앙일보에 자기가 매주 게재하는 두 면에 걸쳐서 퍼스펙티브라는 난을 합니다. 탄핵의 강 건넌 국민의힘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조국의 강 건너지 못한 민주당 공정 이슈 맞물려 참패, 진보의 보물이던 조국, 민주당도 손절 고민하는 애물 전락, 윤리 문제가 진영수호 문제로 취한 거대한 허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영길이가 이 청와대가 여당 의원에게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당 중심의 대선을 하겠다 하고 당 내부에서 임박노 3명을 장관 임명하는 부분에서 지금 격론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난관 대검차장이 이성윤 기소 승인해서 오늘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을 이렇게 기소하는데, 청와대에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인 모두 임명을 하겠다고 강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4.7 보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나왔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 유권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과 여당을 총선까지 지지했고 4.7 보선에서 여당 지지를 철회한 그룹과 그리고 끝까지 지지했던 그룹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보선의 패인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이 원인으로 진단되었고, 이번 조회보궐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투표한 이탈청은 조국 문제로 식만과 박탈감을 느꼈다. 한 50대 여성은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시끄럽고 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고 했고, 오세훈을 뽑았다는 40대 남성은 검찰 개혁은 아니었다. 구미에 안 맞으니까 계속 찍어내려고 했던 추태다.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불쌍하다. 또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도 패배의 원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LH 투기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었고 서민으로 상실감을 느꼈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구나 했고,
또 다른 쪽으로 투표를 옮겨간 사람들은 12평 아파트에서 문가리가 애 2명까지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12평에 살면 그런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편가르기로 적대적 갈등을 동원하는 태도도 패배의 원인이었고, 박원순의 성춤은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코로나 대응, 젠더 갈등도 패인이었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국 문제와 그리고 이 LH 투기, 검찰개혁 이 세 가지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지검장 이제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일 날 열렸죠. 빨리 기소해라. 그래서 검찰이 지금 기소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검사가 지검장을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는데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자초한 것이 지금 주요 패배 원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국이나 서민이나 지금 좌파에 있다가 이 지금 문 정권을 비판하는 포지션을 보이며 태세를 전환한 자들이 모든 만악의 근원을 조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문 정권은 고인 때문에 끝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인은 내년 3월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사기 도박 고인은 곧 끝나게 된다. 고인이 끝날 때 그 파장은 엄청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문 정권의 모든 계획은 무산될 거라고 보고 터지고 난 뒤에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 근래 며칠 칼럼이나 기사로 이 코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도 실체 없는 코인 몸값, 글로벌 기업도 추월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총이 페이스북 넘어서고 도지코인은 LG화학을 앞지르고 있다. 언제든 거품이 붕괴될 거다라고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문의 붕괴는 지금 코인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국을 때리는 부분, 물론 조국은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온갖 시대적 그 정신을 담고 있는 듯이 말하고 정의를 말해놓고 자기 자신의 삶은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재산 형성부터 자식 교육부터 공정성, 좌우간 부도덕이 그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국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못해줘서 내가 자괴감이 들었다.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함이 들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조국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각은 옳은 것인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크게 대중들에게 아픈 데를 쿡쿡 찌르니까 지배적으로 인기가 없는지는 몰라도 이 지배적인 위치를 한때는 점했지만 지금 점점 저를 마치 컬트로 몰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딱 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중에서요,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는 죄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틀러 밑에서 도구적으로 홀로코스트 학살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거대한 나치라는 조직의 부속품이었다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의 편성성을 한나 아렌트가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조국도 마찬가지로요. 나는 대한민국의 이 문정권의 부속으로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사생활은 대한민국 평균치 강남 살고 많이 물러받고 많이 배운 상류층들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여러분, 조국만 그렇겠습니까? 조국 말고 이 정권의 386 상류층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인영이부터 시작해서 김두관이, 윤미향이, 임종석이, 그들의 이 삶은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추미애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 그리고 한국의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좋은 집안에 있다 하고 큰 대기업과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가문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형태의 공정성 위반, 그리고 비루한 특권의식,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만의 노하우인 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광범위하게, 솔직히 말하면 현재 좌우를 넘어서서 존재하지 않겠느냐. 조국이 특별하게 저렇게 했겠느냐. 그럼 조국은 민정수석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그런 걸 했더라도 비판을 더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뒤지면 그들 자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냐. 일반적인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일반적인 행태로 다 그렇게 했다.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전문인부터 또 이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공기업 간부, 그리고 뭐 금융권 전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강남에요. 투기하고 자식 백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스펙 가짜로 만들고 전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희석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문갈입니다. 조국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조국에 대한 비판은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문재인에게 가야 됩니다. 이미 정무수석을 하면서 조국의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죠.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온갖 청문회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도 장관을 시키고 그를 갖다가 한 3개월 이상 장관 자리를 유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 문갈이가 그랬고, 그리고 조국이 그만두고 난 뒤에도 조국 수호하는 집회를 조직하고 조국을 쭉 내세워서 조국 대 이 국민 대결처럼 만들어 왔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지금 좌파 진영에서 뭘 얻어먹지 못했는지 배가 고팠는지 모르지만은 이탈해서 문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도 진중권 같은 유해 인물, 문을 비판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비판하면 언론에 글을 쓸 수 있고 조선에도 쓰고 중앙에도 쓰고 동아도 쓰고 보수 언론도 띄워주고, 만약에 문을 비판을 했다 보십시오. 진중권이가요. 서민이 문을 직접 공격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론에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성 언론에서 사라진 이 황장수는 문을 직접 비판한 대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문의 직접적인 비나 부패,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대체적인 정권의 성향을 비판했고 추상적 비판을 한 거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비판을 하지 않고 추상적인 일반론을 비판했고, 더 나아가서 주로 조국에게 그들의 비판을 집중시킨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웃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문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의 죄와 조국의 죄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죄의 전부는 문에게 비판받아야 되는 죄고, 문 또한 조국에게 나타났던 자식 문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의 아들의 온갖 지금 이 스펙과 관련되는 이야기, 문의 아들의 온갖 예술활동과 관련되는 이야기, 문의 딸과 사이에 태국 이주와 병원 치료, 그리고 그들의 살고 있는 집이 의료보험 체납했다는 거. 내가 그걸 밝혀냈는데 단 하나의 언론도 문이 살던 집이 의료보험 체납돼서 압류되었다라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병원 문제를 지적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얻어맞았지요. 그런데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조차 저한테 조롱을 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뉴핑 안 본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100만 명이 하루에 볼 때는 재미가 있어서 봤습니까? 지금은 재미가 없어졌어요? 결국은요,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말려 죽이는 것이 이 사회에 통용되는 정치적 탄압의 형태인 겁니다. 자, 왜 다 비겁하게 비본질을 말하느냐? 그래서 비본질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좌파 진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문은 망한다. 그렇지만은 조국을 비판하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숨어있는 비열함, 그리고 본질을 외면함, 그래서 좌파를 존속시키고자 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